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종합 괴의 해석 27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86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택내수, 산풍고에 관한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와 고사역의 관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계속했듯이 기존의 전통적인 한자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수, 원형 이정, 무구. 수는 크게 형통하고 바르면 이로움이나 허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한자 수는 따르다, 부드럽다, 순종하다의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반면에 다사는 몰락하다, 떨어지다, 무너지다의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견해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께는 태고 학께는 진이죠. 즉 상께는 태, 연못, 즐거움, 기뻐함, 회절의 상이 있죠. 그리고 또 태는 서쪽, 가을, 소녀, 입, 음식, 말한다의 상이 있습니다. 학계 진은 우레, 움직임, 진동, 장남, 나아감의 상이 있습니다. 즉 아래는 진동하고 위는 말하며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원형 이정에 대해서도 기존의 이제 사덕론의 관점에서 설명하는데 고사역에서는 원형과 이정을 끊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원형 이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기존의 관점인데 이제 고사역에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은 침입한 가나라 사람을 뒤쫓아 사로잡아서 서산에서 제사를 올리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한자글을 보면은 수, 원형, 이정, 무구. 수는 가장 형통하도다, 이롭다는 점이다, 허물이 없도다 이렇게 됩니다. 즉 원형은 가장 형통하다, 이정은 이점이며 점에 물으니 이롭다는 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체적인 스토리는 침입한 가나라를 사로잡았으니 가장 형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개별 구체적인 효를 보면은 초효를 보면은 관유유, 관사에 변교가 있다, 즉 변화가 있다. 이 말은 적이 침입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길, 침입한 적을 잡을 수 있으니까 점이 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출문 교유공, 문 밖을 나아가면은 모두 공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관사 바깥을 나가서 적을 사로잡아서 공을 세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유기, 개소자, 어린 사람을 묶는다. 실소자, 어른을 놓친다. 그 다음 실장부입니다. 여기는. 그 다음 개장부, 육상, 어른을 잡는다. 실소자, 어린 사람을 놓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수유구득, 뒤쫓아가서 구하면 얻는 것이 있다. 즉 어린아이를 뒤쫓아가면 쉽게 사로잡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정, 거주하는 곳의 점은 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구사, 수유획, 뒤쫓아가서 사로잡는다. 정흉, 점이 흉한 것은 어린 사람을 뒤쫓아가서 잡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유부제도 이명, 이 도를 여기서 이제 추상적인 도가 아니라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길에서 적을 사로잡아 그 신분을 분명하게 밝힌다. 즉 침입한 적의 신분이 가나라 사람임을 밝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우가 가나라 사람을 사로잡는다. 이 가를 아름답다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가나라 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상륙, 구계지, 가나라 사람을 잡아서 묶는다. 내종유지, 또 뒤쫓아가서 묶는다. 즉 가나라 사람을 사로잡아서 묶고 또 잡아서 묶으니 일효에 침입한 병사뿐만 아니라 다른 병사도 모두 다 잡아서 묶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서 왕령 형우 서산, 왕이 사로잡은 가나라 사람들을 제물로 삼아서 서산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자, 이게 가나라 사람이라고 해석하니까 이제 명확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기존의 전통적인 관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자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구 관유유 정길 출문교유공. 초구는 자기가 주관하는 게 변화가 있으니 바르면 길 하나 문을 나가서 사귀면 공이 있다고 한다. 즉 이 관유토는 마음에 큰 변화가 생긴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는 관사에 변고가 있다고 고사역에서는 설명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묘하게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그 다음 9위 개소자 실장부 소인에게 얽매이니 군자를 잃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3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계장부 실소자 수유구득 이거정. 6.3은 장부에 얽매이고 소인을 잃으니 따름의 구함을 얻는다 하나 바르게 머물러야 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견해는 어른을 묻고 어린 사람을 잃으니 뒤쫓아가서 구하면 얻게 된다. 바름에 머무르면 이롭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사를 보겠습니다. 수유획 정흉 유부 제도 이명 하구. 따름에 얻는 것이 있다면 바르더라도 흉하게 될 것이다. 믿음이 있고 도에 입각해서 비로소 밝힌다면은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여기서 도는 이제 진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도를 이야기하죠. 근데 고사역에서는 길에서 만나서 적을 신분을 밝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9호를 보겠습니다. 부우가 길 아름다운 믿음이니 길하다. 이 가를 이제 아름답다고 이야기죠. 그 아름다운 믿음이 매우 추상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고사역에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상육 구계지 내종유지 왕용 형우서산 붙잡아서 묶고 이에 얽매여서 따르는 것이니 왕이 정성을 다해서 서산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구계지에 대해서 무엇을 묶는가에 대해서 이제 학설 대립이 있을 수 있고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다산의 관점을 보겠습니다. 수 원형 이정 무구 수는 군주가 형통함이며 이를 맡아 처리함이 이로우니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초구를 보겠습니다. 관유유 정길 출문 교유공 관공서의 행정에 혁신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니 올바르게 일을 추진하면은 길하게 될 것이다. 문 밖을 나서서 군자와 교제하면은 공적을 세우게 될 것이다. 6위 개소자 실장부 전쟁에서 적이 소자를 포로로 붙잡아서 묶어두었으나 장부를 놓침이로다. 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6.3과 9사를 보겠습니다. 6.3 개장부 실소자 수유구득 이거정 전쟁에서 적이 장부를 붙잡아 묶더라도 소자를 놓치게 될 것이다. 따라가면 구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9.4 수유획 정횡 유부 제도 임명하고 아래로 떨어져서 앞서가는 자를 뒤쫓아가는 자에게는 얻을 것이 있겠으나 사업을 주관하는 주인에게는 일을 맡아 처리하더라도 흉함이 있게 될 것이다. 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죄를 덮으려고 체포된 것이니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니는 큰 길에서 떳떳하게 밝히면은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부제도 임명을 다산은 조금 다르게 또 설명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관점을 비교해서 보면 이해가 넓어지니까 반드시 다산의 관점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부우가를 보겠습니다. 9호 부우가 길 혼사를 치를 적에 양가집에서 서로 간에 가래에 믿음을 두니 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를 이제 예식에 관한 걸로 보고 있죠. 상육 구계지 내종유지 왕용 형우서산 가려는 현자를 만류하기 위해서 말을 고삐를 잡아서 붙들어 매고 바로 끌어다가 말은 나무에 묶는다. 왕이 서산에서 제사를 올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계지 내종유지에 대해서는
또 이제 말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묶는다고 해가지고 또 기존의 관점과 또 조금 다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끝으로 고사역의 관점에서 전체적인 택내수의 스토리를 보겠습니다. 자, 택내수는 침입한 가나라 사람을 잡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즉 가나라 사람을 뒤쫓아서 사로잡은 것을 소재로 하여 문왕이 사로잡은 포로를 제물로 하여서 서산에서 제사를 올리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택내수 17번께는 30번께와 34번, 그러니까 30번 중화리께와 34번 천산둔, 33번 천산둔께와 같이 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0번께는 문왕이 가나라 왕을 절수, 머리를 참수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 30번, 3번 천산둔께는 도망가는 가나라 사졸들을 사로잡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해서 보면은 이제 가나라 사람들과 사졸들과 겪었던 이야기가 이제 맥락이 이해가 옵니다. 수를 보면은 수는 따르다 뒤쫓는다입니다. 그게 원형은 가장 형통하다인데 왜 그러냐? 침입한 가나라 사람들 뒤쫓아서 사로잡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물이 없는 것은 결국 침입한 가나라 사람들을 몽땅 사로잡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초구부터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보면은 관유유, 즉 관은 벼슬, 객사, 그러니까 벼슬관, 객사 이야기입니다. 관유유, 유는 변화가 있다. 즉 관유유는 관사에 변고가 있다. 즉 관사에 적이 침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길, 이렇게 침입한 적을 사로잡으니까 길하죠. 출문교유공, 출문교유공은 문 밖을 나가면 공이 있다는 말로써 관사 밖을 나가서 모두 적을 사로잡아서 공을 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유기, 개소자, 소자는 어른, 장부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아직 장가들지 않은 어린 미성년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즉 개소자는 어린 사람을 사로잡아 묶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장부, 장부는 소자의 반대로서 어린이죠. 그래서 실장부, 어린아이는 잡았지만 어른은 놓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63, 개장부, 어른을 묶었다. 실소자, 어린아이를 놓쳤다. 즉 이효와 전혀 반대 상황이죠. 그 다음에 수유구득, 이거정, 수유구득은 뒤쫓아가서 구하면 얻게 된다는 이야기로서 어린 사람을 쉽게 잡을 수 있으니 뒤쫓아가서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정, 거주하는 곳의 점은 이롭다. 즉 거주하는 자가 누구냐면 문왕이죠. 즉 문왕이 거주하는 관사를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적의 침입을 대비할 수 있고 또 적을 사로잡아서 묶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정, 거주하는 곳의 점은 이롭다고 합니다. 구사, 수유핵, 뒤쫓아가서 사로잡았다. 정흉, 점이 흉한 이유는 어린아이를 뒤쫓아가서 사로잡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유부제도 이명, 유부제도 이명은 이제 부는 사로잡은 노예와 포획한 재물, 즉 계속하지만 이 부를 신으로 해석하는 게 전통적인 견해이나 다산이 아니고 그 고사역에서는 사로잡은 노예와 노획한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제는 이제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고 도는 추상적인 이 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로드, 길 위에 씁니다. 그래서 길에서 포로를 사로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로잡아서 적의 신분이 분명해지니까 그 적의 신분은 가나라 사람임이 밝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고 신분이 밝혀졌으니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구호, 부우가, 가는 아름다운 가가 아니라 나라 이름, 즉 가나라 사람을 잡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답다로 해석하지 않고 나라 이름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길, 사로잡히 당연히 길하겠죠. 그 다음 3구, 구계지, 구계지는 가나라 사람을 사로잡아 묶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종유지, 내종유지는 뒤쫓아가서 사로잡는다는 이야기인데 이는 1효에 침입한 가나라 사람, 그 다음에 모두 사로잡았으니까 이 6효로서 이 모든 침입한 가나라 사람들을 사로잡은 상황이 종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 왕용 형무서산,
서산은 고공당부가 정착한 기산이다. 기산인데 서산이라고 하는데 이 왕용 형우 서산은 사로잡은 가나라 사람들을 제물로 삼아서 서산에서 큰 제사를 올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택내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산풍고에 관한 관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산풍고는 산 아래 바람이 분다는 이야기인데 이 벌레 3마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설명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전통적인 설명을 보면은 글자를 보겠습니다. 고, 원형, 이섭대천, 성갑 3일, 후갑 3일. 고는 크게 산풍고에 나타난 방식으로 수정 보완하여 해결하면은 형통하게 된다. 큰 내를 건너는 것이 이롭다. 갑일보다 3일 먼저 하고 갑일보다 사흘 뒤에 한다. 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산깨는 산이고 학깨는 풍이죠. 그래, 산 아래 바람이 부는 거죠. 그 바람이 부니까 변화의 바람, 혁신의 바람이 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고의 한자의 의미에 대해서는 그릇 위에 벌레가 우글거린다, 고혹하다, 미혹하다, 유혹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즉, 벌레를 만나는 일이 생기는 것은 남녀 간의 상대를 고혹적으로 보는 현혹에 빠져서 결국 사단이 난다, 일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산 아래 바람이 부니까 이제 새로운 혁신의 바람이 분다. 그래서 일이 생긴다,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산깨가는 산, 멈춤, 죽음, 절제, 소남의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학계소는 바람, 들어감, 나무, 장려의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폐단이 축적되면은 이렇게 고의 재앙이 오게 되는데 이때는 반드시 개혁을 해야 되죠. 근데 이 개혁하는 과정을 이제 부자지간의 세대를 걸친 일을 고치는 것으로 해서 폐단을 없애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갑 3일과 후갑 3일에서는 주역 64개 노트 등이 중풍선에 또 연관이 있으니까 이 개별계를 설명한 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사역의 관점에서는 이제 아버지의 유업을 계승하는 이야기로서 스토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즉, 전체적인 이야기는 아버지의 일을 계승하는 것을 소재로 해서 무왕이 은나라 기득권을 정벌하는 이야기입니다. 한자글을 보면은 고, 원형, 이섭대천, 성갑 3일, 후갑 3일. 고는 가장 형통하도다. 큰 내를 건너는 것이 이룰 것이니라. 갑일 3일 전과 갑일 3일 후에 건너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는 한자로 일사의 뜻이 있는데, 이제 또 글자를 보면은 고는 이제 벌레 3마리가 접시에 올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그릇 위에 음식이 썩어서 구더기가 기어다니고 있는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죠. 그럼 구체적인 개별호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자, 초구, 간부지교, 지고, 아버지의 일을 계승한다. 즉, 무왕이 아버지 문왕의 유업을 계승하여서 정벌을 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자, 아버지의 유업을 계승하는 아들이 있다. 그리하여서 고무고, 아버지는 허물이 없다. 즉, 아들이 있으니까 허물이 없게 되죠. 간부지모, 어머니의 일을 계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불가정, 아버지의 유업을 놓아두고 어떻게 어머니의 계승 일을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불가정이라고 합니다. 간부지고는 기존의 논의와 똑같고 소유에 조금 뉘우침이 있다. 즉, 정벌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무대구, 큰 허물 없다. 결국 완성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부지고의 유는 부드럽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더욱 빛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존의 많은 논의는 유부지고를 아버지의 일을 너그럽게 한다고 하니까 조금 와닿지가 않는데 고사역에서는 유를 빛나게 한다고 보아서 아버지 일을 더욱 빛나게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왕견인, 가면은 어려움을 만난다. 즉, 출병 과정, 전쟁 수행 과정이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육고, 간부지고는 기존의 논의와 똑같고 용해, 명예롭다. 즉, 은을 정벌했으니까 명예가 주어지는 거죠. 불사왕후, 왕후를 섬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백의와 숙제가 무왕을 섬기지 않는 이야기를 불사왕후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상기사, 그 일이 고상하다, 그 뜻이 고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고사역의 관점을
간단히 보았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전통적인 관점에 대해서 한번 살피겠습니다. 자, 한자글을 초여부터 보겠습니다. 초유, 간부지고 유자, 고무려 종길. 아버지의 일을 주관함이니 아들이 있으면은 죽은 아비는 허물이 없다. 위태로나 마침내 길하게 될 것이다. 6이 간모지모 불가정. 어머니의 일을 주관함이니 가히 바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어머니의 일도 조금 뭔가 의문이 가고 불가정의 해석도 조금 난점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그 당시에 불가정을 가히 바르지 않으면 안 된다. 너무 지나치게 바르게 하면 안 된다. 또는 또 다른 견해가 불가정을 바르게 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 그래, 크게 세 개의 견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애매했는데 고사익의 관점에서는 이제 어머니의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의 유업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깔끔하게 해석을 한 측면이 있으니까 이 기존의 관점과 고사익의 관점을 같이 비교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3, 93, 간부지고 소유회 무대구. 아버지의 일을 주관함이니 조금 뉘우침이 있을 것이나 크게 허물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64, 간부 유부지고 왕견닌. 아버지의 일을 너그럽게 함이니 나아가면은 부끄러움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유를 이제 부드럽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버지의 일을 너그럽게 부드럽게 한다는 의미가 와닿지가 않는데 고사에게서는 아버지 일을 더욱 빛나게 한다니까 이제 조금 명확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 5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간부지고 용해. 아버지의 일을 주관함이니 명예로울 것이다. 3구 불사왕후 고상기사. 왕후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높이 숭상한다. 이 당시에도 불사왕후가 어떤 의미인지 실천적인 의미인지 그 뜻이 고상하다 하는데 이게 실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약간 의문이 간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고사익의 관점과 같이 비교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산의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 원형, 이섭대천, 성갑 3일, 후갑 3일. 곱게는 군주가 형통함이다. 큰 하천을 건너는 일이 이롭다. 갑일은 처음으로 일을 시작하는 날인데 갑일 이전 3일이며 갑일 이후 3일이다. 즉 일의 근원과 마침을 잘 살펴서 신중하게 진행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초열을 보겠습니다. 간부지고 유부. 초육 간부지고 유부 고무여 종길.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허물을 잘 보완함이니 자식을 잘 둔 덕택에 죽은 아버지가 허물이 없을 것이다. 위태로우나 마침내 길하게 될 것이다. 9위 간부지고 불가정. 현명한 자식이 있어서 간부지 여기는 뭡니다. 현명한 자식이 있어서 어머니의 허물을 잘 수습합니다. 그러나 남자로서 일을 맡아 처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조금 다르죠. 그 다음 93 간부지고 소유회 대무대구.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허물을 잘 보완함이니 조금 후회가 있으나 큰 허물은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64 유부지고 왕경린. 아버지의 허물을 누그러뜨린다. 나아가서 만나보더라도 허물을 고치는데 인색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5 간부지고 용해.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허물을 잘 보완하니 칭송받은 일이 있을 것이다. 덕으로서 이어받음이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39 불사왕후 고상기사. 임금이나 제후를 섬기지 않고 세속으로부터 자신의 일을 벗어나니 그 자신의 일을 높이 숭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사왕후에 대해서도 다산은 기존의 관점과도 조금 다르죠.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어서 고사역에서는 한글 정리한 것을 같이 한번 살피겠습니다. 삼풍고의 전체적인 내용은 무왕의 은나라 정벌을 이야기합니다. 그 고는 일인데 일을 개성하는 것을 소재로 하여서 아버지의 일을
계승하여서 은나라를 정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의 한자적 의미가 일이라는 의미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미혹하다, 어지럽다 해가지고 총 4가지의 뜻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다시 또 세부 설명을 보면은 음란에 빠져서 미색에 미혹되는 것, 글자에서 이제 벌레가 3마리 접시 위에 있는 것, 그 다음에 곡물이 변하여 날아다니는 이제 벌레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주역에서는 산풍고, 여자가 남자를 그러니까 유혹해서 병이 나게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춘추점 서역에 산풍고 개가 나와가지고 이제 여자를 좋아해가 이 병이 났다고 해서 풀이하는 예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형은 가장 형통하다는 말이다. 즉 형통한 정도가 최고다. 이섭대천은 큰 내를 건너라. 즉 은을 정벌해라. 이런 이야기죠. 근데 성갑 3일, 후갑 3일은 갑일전 3일, 갑일 후 3일. 출정의 길이를 정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육은 보겠습니다. 간부지고는 승부지사이며, 간부지고는 아버지의 일을 계승한다는 이야기다. 즉 아버지의 일은 문왕의 유업을 계승, 은나라 정벌하는 일을 계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유자, 아들이 있다. 즉 아버지를 계승한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고무고, 아버지는 허물이 없다. 즉 아버지의 일을 계승한 아들이 있으니까, 문왕의 유업을 계승한 무왕이 있으니까 허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는 이제 나라를 정벌하는 일이 위태롭다고 이야기죠. 종길, 마침내 길하게 끝난다는 이야기인데, 은을 정벌하는 일은 위험하나 마침내 성공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이, 간모지고는 어머니의 일을 계승한다는 것인데 불가하다. 왜 불가하냐? 아버지의 유업을 놓아두고 어머니의 계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구삼, 간부지고, 아버지의 일을 계승한다는 말이며 은나라를 정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유에 조금 뉘우침이 있다. 전쟁이 조금 어렵고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무구, 큰 허물은 없다. 즉 큰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도 은나라를 정벌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육사, 유부지고, 유는 너그럽다, 넉넉하다, 빛나게 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유부지고는 아버지의 일을 더욱 빛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은나라 정벌을 한다는 걸 이렇게 다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유고, 간부지고, 아버지의 일을 계승한다. 용해, 명예롭다. 즉 은나라를 결국 정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구, 불사왕후, 고상기사. 불사왕후는 왕을 섬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백의와 숙제가 무왕을 섬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상기사, 그 일이 고상하다는 말이다. 즉 백의와 숙제가 무왕을 섬기지 않으려면 매우 고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를 주장한 사람은 고영이라는 학자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택내수와 산풍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택내수는 이제 기존에 원형 이정에 관한 설명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사등론으로 설명하는데, 그렇지 않고 원형에 2개에서 끊어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학설 대비 매우 심하게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향후에 공부가 조금 더 되면은 정리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18번 산풍고는 이제 아버지의 유업을 계승하는 것을 고사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7번 택내수, 18번 산풍고에서 살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